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 11월 1일부터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YTN하고 리얼미팅가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1.8%에서 0.6%가 또 올랐더라고요. 2.4. 몇 프로가 한 2.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민평당이 18명인가 국회의원이? 그런데 우리가 1% 정도 앞섰고, 앞으로 배신자들이 있는 바른정당도 우리가 조만간에 추월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추월은 어디죠? 그 다음 추월은 정의당, 그 다음 추월은 자유한국당,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밑에서부터 추월해가는 게, 제가 달리기를 되게 잘해요. 정말로 전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달리기 하면 제가 1등 했어요. 1등. 근데 쫙 뒤에서 요즘 그 중학생 그 달리기 선수 무슨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중학교 선수 보니까 저 뒤에서부터 한 50m 뒤천재대부터 막 쫓아가가지고 50m 차이 내더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생정당이지만은 우리 정당이 나아갈 길이 확실하고, 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의 보수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선언을 했으면은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새로운 우파정당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잘못된 부분들 낡았다, 또 소위 말해서 웰빙 정당이다, 용기 없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자신들만 생각한다, 계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거를 다 한번 벗겨보자. 우선 좌파들의 저 껍데기밖에 없는 좌파들을 벗기기 전에 우리 보수 우파,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의 잘못된 점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우파 정당을 우리가 건설해보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우파 정당의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우파 정당 개혁 혁신을 통해서 정당 개혁을 하고, 그 정당 개혁 이후에 바로 국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우리가 다음 21대 국회에 최소 50명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최소. 그러면은 국회 개혁의 선봉에, 개혁에, 우리 공화당의 개혁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정치인으로 도태되는, 정당으로 도태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정치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장 유리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반대합니다. 왜? 그것은 좌파 연정을 통해서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업무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제도고, 좌파 연정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우리 당에 유리하지만 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새로운 우파 정당은 지금의 정치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서민정당을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수십만의 서민들이 모여서 자기 스스로 집회도 나오고 자기 비용으로, 또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식 공카나 카톡방을 통해서 항상 비판과 견제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파 정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그런 정당 없었습니다. 좌파 정당도 없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아스팔트의 우파 정당, 용기 있고 또 투쟁할 수 있는 우파 정당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들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수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거를 좀 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그 개혁 과제를 못하고 또다시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과 같던 그러한 정당이 되면은 정당 안 하나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당,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3년간 태극기를 들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이렇게 투쟁했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이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법치가 사망한 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에 대한 이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거. 우리 구호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탈취당하고 권력 찬탈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좌파의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빨갱이에서 법과 질서는 고사하고 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좌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을 해도 괜찮고 일반 국민이나 우파가 하는 행동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이 좌파의 의식이에요.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의식까지도 대한민국을 2년 반 만에 다 무너뜨린 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파 정당 보수 정치인들보다도 더 깨끗해야 되고 더 투명해야 되고 더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좌파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정당, 또 투쟁할 수 있는 정당,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정당, 이러한 정당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실패하면은 이제 우파 정당은 갈 길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부터 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태극기 집회로 따지면 3년이 가까워 됩니다. 그런데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016년 11월 멤버들이에요. 우리 대변인들 제가 한번 저녁 먹는데 다 물어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전부 2016년 10월 11월 멤버들이에요. 초창기에 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촛불 광풍이 불고 그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태극기라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정치인 다 도망갔을 때 그때 태극기 들고 나온 분들이 지금의 지도부를 다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이 지도부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확장해는 자생자립, 그 다음에 자강. 이제 자강의 단계는 이제 지지율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10월 말, 12월 말, 2월 말 세 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 국회의원 수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율로 따져도 1, 2, 3, 3위로서 기호 3번으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전체 정당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멈칫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넘지 않겠나.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우리 공화당으로 개명할 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뭡니까? 새로운 우파 정당, 새로운 개혁 정당으로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 한 번도 모집 못한 우파 국민은 경제정당, 서민정당을 만들자 하는 게 우리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길이 잘못 가면은 우리는 정당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소위 말하는 기존의 정치인, 우리 정당은 90%가 정당에 한 번도 안 가입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도 필요하고 기존 정치인들도 필요하잖아요. 의식이 뚜렷하고 또 우리와 같이 이 개혁 작업, 혁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30%는 알려지고 개혁 성향이 있는 정치인 혹은 관료 출신들 뭐 이런 분들이 오겠죠. 나머지 70은 30, 40대, 50대 초반으로 다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34차, 135차 한 번도 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당이 우리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런 정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대강 20석 정도 얻어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원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는 개혁정당, 혁신정당, 정당개혁, 특히 우파 지금까지 내려왔던 보수정당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새로운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개혁, 그 다음에 정치개혁까지 우리는 가자.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는 권력을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청와대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까불고 있는 거야. 국민을 보고. 조국이보다 국민들이 더 현명해요. 그런데 지가 무슨 놈의 쫄지 마라. 아니, 쪼는 건 지가 쫄고 저가 쫄고 있지. 저가 지금 온 동네 똥 다 사놔놓고 똥 치우는 거를 국민 보고 기업 보고 치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외교부 장관 다 도망가쁘고 특사 보내려고 할게. 특사 보낼 사람도 별로 없어. 문정인이라고 맨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떠던 사람을 주미대사로 넣겠다는 이러한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일본하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줄 모르고 오만에 긁힌 거예요. 저거가 전부 다 선이고, 주사파가, 청와대가, 저과대가 하는 얘기 말고는 전부 다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2년 반, 다음 총선 때까지 3년이잖아요. 3년 반 동안에 나라 경제 다 망치놓은 책임을 일본한테 전가하고 소위 말하는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보수들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안보 다 무너뜨리고 경제 다 무너뜨리고 북한한테 김정은은 이제 문재인 만날 필요 없어. 당신은 옆에 회의장 밖이나 지켜. 이런 망신 당한 거 아니에요? 다음 총선 이래가면 백전백패하니까 프레임 바꿔가지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딱 바꾼 거예요. 예. 이래서 여기 누가 잠깐 회의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보더라도 당당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왜 우리한테 그거 보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보세요.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 공화당이 하는 게 옳고 우리 공화당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문재인이가 죽여라해도 안 죽제 박원순이는 우리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박원순이가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래 우리 공화당한테 국회의원만 더 실어주면은 우리 공화당이 일당 될 수 있겠다. 보수를 대표할 수 있겠다. 우파를 대표할 수 있겠다. 이래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74일째 팟캐스트도 뭐 한 70일은 한 것 같아요. 60한 며칠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인제대학교 법대 현직 교수입니다. 근데 정 교수라서 잘리진 않아요. 이기류 교수는 정 교수 가기 전이라서 잘려붙는데 저는 못 자르게 돼 있어. 조국이 서울대학교 교수할 때 암만 떠들고 지랄해도 안 잘랐잖아요. 여도 우리 한상수 교수도 인제대학교 서울법대 나가 조국이하고 동기입니까? 어떻게 돼요? 조국이가 후배지. 선배 되신다고. 근데 법대 그 잘못 가리켰어. 내가 볼 때는 제가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나라 말아먹은 사람 중에 주적이 서울대 출신들이야. 그 중에서도 좌파 계통에 있는 서울대 출신들이 주적들인데 사실은 한상수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탄핵을 해부한다 하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바로 이것은 불법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가장 먼저 책을 만들어서 팔려고 만든 책도 아니에요. 인쇄비만 날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야 그때 벌써 이 탄핵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절차나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인 한상수 교수님이 오늘 팟캐스트 주인공으로 말씀을